네, 따뜻한 봄 날씨가 만연한 5월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는 증시 오프닝벨 1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한 이슈 김희성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이슈 잇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디다스와 나이키가 중국에서 불매 운동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하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미국의 투자 정보 회사 중에 모닝스타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이 회사가 알리바바의 그 쇼핑몰 T몰의 4월달 매출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78%나 급감을 했고요. 그리고 또 나이키도 한 59%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가 유니클로, 일본 기업이죠. 유니클로도 한 20% 정도 매출이 줄어든 걸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기업들이 모두 말하자면 신장산 면화를 쓰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한 그런 기업들이고 다 중국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됐던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불매 운동에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중국 기업들 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특히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매출 신장률이 800%에 달하는 것도 있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불매 운동 오래 가게 될까요? 네, 모닝스타가 분석한 걸 보면은 조금 일시적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년 4월 매출이 작년 4월에 비해서 11%가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T몰에서 스포츠 의류나 신발과 관련된 매출이 11% 줄어든 걸로 나타났는데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 30%가 증가를 했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아디다스나 나이키를 샀던 사람들이 안 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피해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불매 운동 끝나기를 기다리고 안 샀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줄어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중국 관영 매체들의 이런 신장산 면화 거부 기업들에 대한 때리기가 일단 멈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몇 달 뒤면은 이런 불매 운동에 따른 타격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또 뭐 인권을 중시하는 회사들 또 기업 같은 경우는 H&M이 또 있습니다. 네네. 나이키와 또 H&M 같은 기업들이 인권을 중시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지금 현재 추세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ESG 많이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환경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지배구조 뭐 이걸 중시하는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인권을 중시한다. 사회적 책임 이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블랙록 같은 자산회사나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ESG가 투자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인권과 관련된 그런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매출의 2%까지 벌금을 물리겠다는 그런 법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자신들의 이미지 그리고 인권, 환경 뭐 이런 데 대해서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지만은 나이키나 H&M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는 1996년 좀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네. 파키스탄의 어린 노동자 사진이 공개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은 이 축구공을 갖다 바늘로 가지고 꿰매는 그 사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어린이가 받는 임금이 얼마인가 하면 하루에 일당 60센트였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나이키에 대한 불매 운동이 뜨겁게 일었던 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인권이나 이 아동 노동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모토로 삼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H&M 같은 경우에는 2012년, 13년에 방글라데시에서 의류 공장들의 사고가 여럿 납니다. 화재도 나고 붕괴 사고도 나고 해가지고 한 1,000명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게 H&M 공장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H&M도 당시에 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이후에 말하자면 인권이라든지 이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브랜드 이미지를 지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또 브랜드 이미지와 또 관련해서 H&M과 나이키가 또 앞장서고 있다. 네, 인권을 왜 중시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눠봤고요. 아디다스와 나이키 중국에서 불매 운동에 관련한 이슈 첫 번째로 다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말씀 나눠볼 텐데요. 대체 단백질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육 또 대체 단백질이라고 하면은 알고 계신 것처럼 콩으로 만든 고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콩으로 만든 고기, 네. 스테이크 이렇게들 많이 아실 텐데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토마토로 만든 참치가 있고요. 가지로 만든 장어가 있고 그리고 당근으로 만든 연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식물에서
식물성 단백질을 가지고 말하자면 동물성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네. 그런 음식 부분은 굉장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무역협회가 어제 낸 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이 시장 성장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2035년에는 아마 3,500억 달러, 3천억 달러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337조쯤 되는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고 2030년에는 전 세계 육류 시장의 30%가 네. 대체육일 거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소고기, 돼지고기가 아니고 대체육이 될 거고 2040년쯤 돼서는 고기 네. 시장의 60%를 대체육이 대신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체육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토마토로 만든 뭐 참치 네. 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가장 핫하게 뜨겁게 개발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동물 세포를 배양을 해서 오. 고기를 만드는 네. 그런 기술입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 세포를 배양해서 대체육을 만드는 기술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이 기술이 등장을 했는데 당시에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는가 하면은 1파운드의 고기, 그러니까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450g 정도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비용이 얼마 들었는가 하면 120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한 근이 네. 한 근 남짓된 거 네. 먹으려고 그러면 120만 달러가 들었는데 오. 지금은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가 하면 7.5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와, 네. 7.5달러지만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은 가격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그렇죠. 맞을 거고요. 네. 지금 그래서 글로벌 식품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동물 세포 배양을 통한 이 고기 개발을 위해서 공장을 짓거나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동물 세포를 배양을 하게 된다면은 채식주의자한테는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채식주의자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고기를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콩으로 만든 뭐 소고기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축산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 축산업이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은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소 한 마리가 1년에 내뿜는 메탄가스를 네. 이산화탄소로 환산을 하면 사람보다도 2배 더 많이 배출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탄가스를 그만큼 많이 배출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무래도 이 대체육 시장이 발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대체육을 어떤 사람이 먹고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죠. 그렇겠죠. 그리고 네. 이 세포 배양 기술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은 가격도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걱정되는 게 맛이 과연 소고기 비슷할까? 그러게요. 이 생각들 네. 하시죠. 근데 소고기보다 더 좋은 맛. 그러니까 오.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감칠맛 나는 고기를 개발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단순히 지금 고기만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육 그러면 소고기를 대부분 생각을 하시는데 소고기뿐만이 아니고 참치. 네. 그러니까 이것도 세포 배양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어류들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치나 도미나 방어나 이런 것들도 세포 배양 기술을 통해 가지고 대체육을 만들어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체육 시장은 아마 무한정 발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소고기를 먹는다고 소고기도 맛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맛있는 소고기도 있고 그럼요. 맛없는 네. 소고기도 있는데 그거 지금 맛있는 소고기보다도 훨씬 더 맛있는 소고기는 손은 못 만들어내고 네. 배양육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아.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 대체육 시장에서 조금 뒤처져 있는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옆에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대체육 시장에서 굉장히 뒤처져 있습니다. 기술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중국 사람들의 입맛도 잘 알고 또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체육 기술 개발을 한다면은 중국 시장 진출이 빠르지 않겠냐. 서로 기술 협력을 통해서 시장 개척을 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